마지막 토론회도 윤석열 난타. 자, 국민의힘이요. 오는 8일입니다. 8명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있는데 이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아무래도요, 이 TV 토론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이 손바닥의 왕자,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선 윤석열 후보 이 왕자가 새겨지지 않은 깨끗한 손바닥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깨끗한 손바닥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이 다른 주자들은 여전히 이 왕자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국민들께 하여튼 제 차가 뭐 지하에만 다닌다고 하는데 같이 오는 우리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에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늘 1층에 있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열성 할머니, 지지자 할머니가 써주셨다는 거. 그럼 뭐 그걸 제가 썼겠습니까? 그냥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제 불찰이었 것으로 제가 그거는 인정하고요. 세 차례나 네네. 손바닥에 그렇습니다. 쓴 채로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세 번 다 같은 분이 써주셨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예.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속 몰려다니시는데 네, 지금 보시면 웬만하면 이 다른 후보를 잘 공격 안 하는 최재형 후보까지도 나서서 그 부적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죠. 네. 근데 이 홍준표 후보가 이 공격 포인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은 부적 없죠?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다. 이 상당히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홍콩 외신에 이 보도가 실제로 되긴 했습니다. 이 한국 대선 주자 중 한 명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서 뭐 당내 주자들은 물론이고 이 외부에서도 상대 당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격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 보도를 했는데 이 점을 이 홍 후보가 지적을 한 건데요. 이런 공격을 받은 이 윤석열 후보 이 아파트에 어르신 몇 분이 좀 몰려다니시는데 이 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해주셨는데 내가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긴 게 나의 불찰이다. 국민께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정자, 이렇게 이제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요, 윤석열 후보 실현 논란이 또 불거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와 이번에도 손바닥 왕자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나온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이거는 모 언론인이 네네. 인터뷰를 이 사람하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긴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부인은 또 제 박사기 집사람- 논문도 운세하고 관련돼서 썼잖아요. 제 집사람, 제 처가 쓴 그 논문은 예. 그 뭐 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바타 디지털에 다른 관한 분한테, 논문입니다. 예. 네. 네, 유승민 후보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스님부터 역술인 이름까지 다 네. 거론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부인과 장모가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자주 만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한 답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 같은 것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읽힌다는 게 여당의 공격 포인트인데요. 특히 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자신이 점을 안 보러 다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팔았냐라면서 아이고. 윤석열의 망언 한마디 한마디가 구체적인 비토층을 만드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의 주제가요. 이 부동산 정책하고 노동개혁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 기자들 설명대로 더 크게 부각이 된 게 지금 여기 나오죠. 주술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뭐 어떤 스님, 뭐 역술인 이름 등등 다들 언급이 되는데 글쎄요. 어제 토론회를 봤던 이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동석 기자. 자, 이제 다음 주부터 4강전이 펼쳐져요. 자, 모두 이제 4강 안에 들기 위해서 다들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또 느긋한 후보도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홍준표 예비 후보입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 4위 다툼에 나선 후보들에게 굉장히 여유롭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홍 예비 후보는 4위 싸움이 치열해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며 최재형 예비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낸 원희룡 예비 후보, 1위 싸움일 줄 어떻게 아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홍준표 예비 후보 오늘은 이재명 예비 후보와 윤석열 예비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돌돌홍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이 돌고 돌아서 뭐 홍준표가 또 된다. 이재명 지사가 되면 우린 편하죠. 비리 덩어리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잖아요. 얼굴은 뻔뻔스러워야 되고 수치심을 몰라야 되고 마음은 시큼해야지 제왕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면우심억입니다. 평소한테 욕설한 거 돌파하는 방법도 참 뻔뻔스럽고 이번에 대장동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도 제가 보건대는 참 뻔뻔스럽다. 윤 후보가 처음 정치판에 들어와서 뭐 매일 일일 망언하다시피 했는데 거짓 해명을 자꾸 하니까 말에 말이 붙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어이가 없는 게 예. 거기에 왜 내 속옷이 들어갑니까? 나는 무속 안 믿어요. 이제 되새기려고 붉은 넥타이도 메고 그래 했는데 네. 그 붉은 속옷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네, 홍준표 예비 후보는 이재명 예비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이 되면 우리는 결국 편하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홍 예비 후보는 윤석열 예비 후보를 향해선 1일 1망언을 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낳고 있다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위원님 예상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평가가요. 보면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후보가 이제 4강에 들어갈 것 같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나머지 이제 5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다는 이런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자, 남은 한 자리 누가 차지할까? 한번 예상 한번 해볼까요? 먼저 윤 대표님 누구가 될 거라고 글쎄요, 생각하세요? 다들 뭐 막강해서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 때 또 이미지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캠프도 해체하고 좀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좀 인기가 좀 시들한 점도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상당히 좀 젊은 패기도 있고 네. 또 황교안 후보도 한때는 그래도 총리까지 하고 저는 그래도 부자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과거에 그래도 1등 대선 주자 1등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소한 차로 고정 지지표가 또 굉장히 강성 태극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아마 4등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은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아, 이거는 진짜 전망하기 어려워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 여러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측하기 어렵대요. 이유는 이 4명, 그러니까 원희룡, 황교안, 그리고 최재형, 하태경 이 4분이 소수점 이하여가지고 거의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이제 핵심 변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ARS 방식으로 안 하고 직접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든요. 따라서 충성도 높은 사람이 이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신규 책임 당원이 26만 명, 기존의 신한국당 당원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28만 명인데 거의 육박하거든요. 근데 20, 30, 40이 2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이 또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죄송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2차 컷오프를 통해서 살아남을 4명의 후보. 자, 이 4강 누가 될지 모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권이요. 한창 불붙었던 게 바로 고발 사주 의혹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장동 이 특혜 의혹에 좀 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들려오는 소식이요.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공수처가 오늘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이 공수처법 및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정식 입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대체 무슨 혐의지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처음 제보자 조성은 씨랑 같이 모의를 해서 언론사에 제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고발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 박지원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랑 이 관련한 이 측근의 어떤 비리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 결국 이거는 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또 고발 조치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건과 관련을 해서 입건이 된 건데 여기에 더해서 이 공수처가 정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오전에 또 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이 사무실을 국회의원 사무실을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정점식 의원 이 조성은 씨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얘기하는 그 최초의 고발장 이 고발장을 나중에 이 당으로 전달을 한 걸로 이 확인이 된 인물이죠.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이 총선이 끝나고 정점식 의원 해당 고발장을 당에 전달을 해서 이 고발장이 실제 고발이 된 고발장에 초안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럼 정점식 의원은 대체 어디에서 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아직 그 루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가 아마 이 부분을 수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 공수처 앞서서 김웅 의원실에 이어서 이번 정점식 의원실까지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 의혹을 지금 띄우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공수처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 공작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제보자죠. 조성은 씨가 어제 이 윤석열 후보 등 몇몇 인사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좀 무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발장 보시면은 기사 2개 첨부한 게 전부더라고요. 제 페이스북 기사 하나와 뭐 SBS 인터뷰 제 사진 하나 넣어놨던 게 전부더라고요. 굉장히 성의 없는 고발장이었고 그리고 관련 조항만 적어놓고 그냥 무조건 뭐 대통령 윤석열을 당선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특히나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를 이첩까지 했던 그 사건을 거기에 관련해서 보복을 할 거나 혹은 보복을 위해서 무고를 하면 무거운 죄로 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공수처의 수사 진척 상황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는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 일가에 대한 공방도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후보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다가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보석 기간 중에 주거지를 이탈했다 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가 보석 중에 주거지를 이탈했다. 이런 현재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의 목소리가 직접 담겼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남양주에 계시지는 않으시죠? 예, 지금 우리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내가 잠깐 나왔는데. 잠은 남양주에서 주무시지는 않았던 거죠? 아니요, 거기서 100% 자진 않고 양평에도 갔다가 뭐 서울에 아들내서 요즘엔 아들을 하고 주로 있었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병원에 댕겼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못 가다가 오늘은 거길 가가지고. 남양주를 벗어나면 보석 허가 조건을 위반한다는 건 아세요? 아니죠. 양평이랑 우리 아들네 집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 법원에다가요? 그럼요.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서울이나 양평도 다 돌아다니도. 아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아들네 와 있죠 지금. 네, 최 씨는 서울 잠실에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면서요. 주거지 이탈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 씨는 그러면서 남양주에서 100% 잠자리는 하지 않고 서울에 아들네서도 잔다. 병원 때문에 아들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거지 이탈을 묻는 질문에요. 최 씨는 변호사가 법원에 이미 얘기를 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 씨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석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허가를 취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는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러면 이 주거지 이탈 의혹에 대해서 혹시 당사자들 입장은 나온 건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보도만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네, 일단 이 장모 측은 뭐 변호사가 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변호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에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가 좀 계속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또 대부분 서울에 있고 이 장모가 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만큼 동선상 좀 다니기 쉬운 대로 주거 변경 신청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보석 받을 때 주거 제한이라고 하는 게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가택연금의 의미가 아니다. 신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되 연락만 안 끊기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택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만 안 끊기면 그 동네에서 돌아다녀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변호인들의 설명인 것 같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윤지영 기자. 지금 국감장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증인 채택 두고도 공방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습니다. 시인했습니다. 이거 왜 검찰이 수사 안 하죠? 이거 왜 우리 국회에서 증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많은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전 최순실 변호사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시는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대줬다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이거 왜 증인 채택 안 하죠? 네, 김병욱 의원, 이 이재명 캠프에서 직능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김건희 씨를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계속해서 요구하자 여기에 윤석열 후보 부인 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라면서 이 맞불을 놓은 겁니다. 윤 대표님, 우리 앞서 얘기했던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 이제 주거지 이탈 관련해서 좀 짚어볼게요.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석을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윤석열 후보 장모 측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뭐 가택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네에서는 뭐 연락만 안 끊기면 된다.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자세한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를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은 그렇게 많이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동을 하지 양평으로 뭐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보기가 조금 위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그건 뭐 법원의 판단에서 만약 위반했다면은 보석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추미애 의원이 뭐 그 담당 판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뭐 법원 연수원 동기라 해줬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면 억측이고 오바 같고, 다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그 보석 조건에 위배됐다면은 그건 뭐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서 다시 이건 취소해서 다시 수감을 하든지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마 일반인 같으면은 저렇게 관심 있게 안 했을 거예요. 유력 대권 후보자의 또 장모니까 그렇죠. 저런 관심이 있었냐 하는데 그럴수록 법은 또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얘기도 나왔지만 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유력 후보의 일가까지 증인 신청하고 이런 공방들 오가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지금 뭐 정쟁 국감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국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을 5달밖에 앞두고 있지 않으니까 여야가 이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뭐 여야가 앞다퉈서 고소고발하니까 결국 이제 검찰 수사, 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 아니냐 그런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정치가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합니다.
지금 국감 상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정책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